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젠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25명, 경북 99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중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으로 2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1일 5명이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북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533명입니다. 달서구 지인 모임, 달서구 소재 사업장 관련으로 각각 8명이 확진됐고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으로 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김천 30명, 포항 23명, 경산 15명 등 12개 시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대구 20명, 경북 17명이 추가돼 누적 50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황다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 역시 주민들의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 문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걱정과 또 불편함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양남면 수렴항.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이 되면서 총 사업비 110여억 원을 들여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월파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 돼서 항상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큰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넘어서 시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월파 방지 시설을 갖추게 돼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고.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 300곳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대화해 어촌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번 수렴항의 뉴딜 사업은 월파 방지뿐 아니라 도로 정비, 치안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수렴천으로 단절돼 있던 관성해변과 수렴항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였고 수상 레저객을 위한 해양 레포츠 체험장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해지겠습니다. 또 업 활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 소득이 늘어나고 어촌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우리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포읍 나정항과 연동항도 뉴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촌 체험마을 기념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적사항은 재작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돼 해수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받아 작년 12월에는 뉴딜 사업에 도전한 간포 가곡항, 모곡항, 양남 지경항 3곳 중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던 간포 가곡항 한 곳이 선정돼 1월 중 착공합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지역의 어촌들이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현대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군의군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50여 명이 참석해 군의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 군의도서관, 초중고 13개 학교의 이관 업무 등 주요 8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이전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